성취 기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팅 시스템 영역입니다. 구정 0101부터 볼까요?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운영 체제의 기능을 분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죠. 여기 운영 체제라는 거 들어온 것 좀 다르고요. 자, 구정 0102 보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된 사례 조사를 통해 컴퓨팅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치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용어, 뭐 물론 나왔던 용어지만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쓰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기본적인 문제지만은 눈여겨 봐둬야겠습니다. 이 문장 구조 속에서 이렇게 비워놨을 때 여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 다음 생활 속에서 적용된 사례조사, 이렇게 사례라는 말, 그러니까 뭐 사례라는 걸 쓰는 식으로는 안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만약에 어떤 서술형 문장이 나왔을 때 이 사례를 강조하는 답을 쓴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9.0103입니다. 문제 해결 목적에 맞는 피지컬 컴퓨팅 구성 요소를 선택하여 시스템을 구상한다 그랬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 보겠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은 컴퓨터라는 특정한 기기에서 더욱 큰 범위의 시스템으로 확장되었음을 인식하고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컴퓨팅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팅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 운영체제라는 특수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여기서 운영체제라는 특수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설명을 쭉 써놓고 이런 특수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뭐냐 해서 운영체제를 이제 쓰게 만드는 그런 문제는 아주 유력하죠. 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컴퓨팅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구성 요소가 컴퓨팅 시스템에서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물리적인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뭐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실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컴퓨팅 시스템의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의 삶과 컴퓨팅 시스템이 괴리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컴퓨팅 시스템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탐색하여 사회에 주는 영향력을 진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을 구성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회라는 거, 그다음에 구체적인 과제, 그다음에 뭐 예시, 뭐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실생활과 연관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뭐 15개정 교육과정이나 뭐 똑같습니다. 뭐 어떤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활동은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제작을 함께 하게 되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실과에서 학습한 수준의 프로그래밍 활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미리 구성되어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동작하거나 간단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난이도로 교수학습 구성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적으로 동작함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서로 통합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이제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각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과정이 어려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중학교 정보에서 첫 영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제시했을 때 자칫 정보라는 과목에서 좀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좀 경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합 과정에 중점을 둬야 되지, 그 각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너무 어렵게 잡으면 안 되겠다. 수준에 맞게 해줘야겠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탐구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통해 학생이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종합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네. 그래서 탐구,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
초등학교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의 경우, 자, 이게 학생의 수준 차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통해 물리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게 활동을 구성하도록 한다.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 아무래도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정 0201부터 보면은 실생활의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활용되는 긍정적 가치를 탐색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디지털이라는 말. 네. 그 다음에 뭐 변환한다는, 뭐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해서 쓸 거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 15개정 교육과정에 다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에 문제 해결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한다. 수집과 관리 역시 마찬가지 다 있는 내용들이었죠. 실생활의 데이터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 15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정공이 공사 보면은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미를 해석한다. 요거는 약간 좀 의미를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자료와 정보 영역과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약간 인공지능에 특화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정공이 공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뒤에 이제 네 번째 영역에 인공지능 영역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초 과목도 있고요. 인공지능과 연계돼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거를 염두에 둔 새로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임용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2차 시험 문제죠. 수업 실현에서 이제 데이터를 달았잖아요. 다들 뭐 예상을 못한 영역에서 나왔었는데 그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정보 과목에서도 다 연관돼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관계를 파악하고 그다음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자, 요런 중간중간 하나씩 있는 요런 단어들 좀 봐둬야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수집 분석해서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부분. 성취 기준 해설 보겠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가 갖는 특징과 장점을 탐색하고 문자,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데이터를 컴퓨팅 시스템에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여러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의미, 공통점 등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형식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저장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정공이 공사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자, 용이한 형태로 나타내고 이를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의 가치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겠습니다. 다음에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실습 환경에 따라 다양한 운영체제와 파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실습 환경에 비교적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 여기 실습 환경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운영체제에 맞는 그런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임용에서도 이제 서술형 문제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쓰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약간 객관식 비슷하게 이렇게 사례를 알려주고 잘못된 거 이렇게 고르게 하는 문제 만들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출제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운영체제를 주고 거기에 이제 특화된 수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 이게 괜찮은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골라내는 문제에서 이런 예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볼까요? 학생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나타내는 기초적인 활동부터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도록 한다. 네.
학생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경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구성한다. 즉 데이터 분석 활동의 각 과정이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 해결 활동 혹은 문제 기반 학습의 맥락에서 수행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경험, 이거죠. 뭐 프로젝트 기반, 다음에 문제 기반 학습, 이거를 중시하고 있다. 이거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이제 많이 보는 거니까 PBL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이거는 교육학과 연관 지어서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보겠습니다. 문제의 상태를 정의하고 수행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한다. 자, 이 단원 영역, 자료와 정보 영역에서는 이제 15개 정교육과정 기준으로 자료와 정보에서는 정보의 구조화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 3단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영역에서는 구조화라는 단어가 특별히 쓰이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이제 나왔어요. 이것도 받을 필요가 있겠죠. 문제 해결을 위한 추상화의 중요성, 그다음에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 알고리즘을 표현한다. 자, 이런 단어들은 잘 봐놔야죠. 핵심 요소라는 거, 이런 거는 참 비슷한 용어로 이제 틀리기가 쉬워요. 뭐 핵심 요소, 핵심 속성, 뭐 핵심 개념, 뭐 너무 비슷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핵심 요소라는 거 이제 만약에 딱 써야 된다고 하면 헷갈리지 말아야겠죠. 추상화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자, 다음에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한다. 그래서 중요성 이해하고, 자,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그래서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떤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그걸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논리연산과 중첩지어 구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래서 논리연산을 통해서 이제 선택 구조를 배울 수 있겠죠. 선택, 그 다음에 중첩지어 구조를 통해서 이제 반복. 순차 선택 반복을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함수 중요하고요. 함수. 다음에 디버거로 분석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정보에서 생겼는데, 이런 용어는 이제 빈칸 채워넣기로 너무 좋고 쉬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되겠죠. 실생활의 문제를 탐색하여 발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그래서 뭐 순서도나 의사 코드, 뭐 자연어,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뭔지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거고, 정보 과목에서 추구하는 문제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인식하고, 어떠한 장단점이 존재하는지 비교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알고리즘을 봤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거의 이제 장점, 단점을 이제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분야에서 활용하는 문제 해결 전략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결과 데이터를 도출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배열이나 리스트 등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고려사항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견, 상태 정의, 핵심 요소 추출 등의 초상화 단계를 거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절차를 설계하고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나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사고 과정을 누적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보고서나 포트폴리오 이런 용어가 나왔으니까 요건 이제 하나의 이제 예시죠. 우리가 수업의 성취 기준을 파악할 때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해서 이걸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보고서나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뭐 직접 이걸 쓰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했을 때 이렇게 보고서나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학생의 사고 과정을 누적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한 문장을 쓰면은 어떤 서술형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완벽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수학습 절차를 설계하고 이제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한 문장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정하고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서 학습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구조, 논리 연산, 중첩제 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자, 수준을 적절하게, 자, 이게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배우고 왔는데 그 수준이 사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사실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그렇지만은 학생들의 수준차 때문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컴퓨팅 시스템 영역과 연계하여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이를 동작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도 제공할 수 있다. 네, 컴퓨팅 시스템과의 영역 연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 설계와 프로그램 작성은 시간, 에너지, 컴퓨팅 시스템 자원을 절약하는 방안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다. 인공지능 영역 보겠습니다. 자, 구정공사 01부터 보면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념 특성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구별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 이게 23년도 문제, 임용시험 문제랑 너무 연관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자체를 먼저 다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인공지능 학습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류한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성하고 적용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한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성한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모델, 학습, 데이터 등 인공지능 시스템이 구성되는 원리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용어들은 빼먹지 말고 잘 봐둬야죠.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지, 소리, 글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시키고 학습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법적,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을 가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측면에 대해 고려하고 각자의 해결 방안이 가지는 장단점을 정리한 후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 시 학생이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의 인지적 부하가 적은 형태로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개인의 성향이나 문제에 대한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학생의 개별적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도록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경험하게 하고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내면화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구성한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디지털 문화 영역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